현재 이 시간까지 달려온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장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하나씩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싶은 쪽이 있습니다. 궁금한 섹터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묻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게요. 사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안 볼 섹터였을까요? 그렇죠.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당장에 조명을 받기가 힘들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선 관련주다라고 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관심을 받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비약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섹터 자체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주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개별 종목 중심의 상승세가 좀 많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은, 일단 오늘 이제 좀 그래도 좋은 시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크라우드웍스라든가 안랩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자체에 대해서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로 2조를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매도로는 이제 4조가 넘는 물량들이 지금 매도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증시에 위협을 주고 있고, 이 전 세계 증시에 위협을 준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즉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시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냐? 반도체. 자, 반도체 제조업인가요?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인가요? 제조업이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장비주들, 부품주들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인터넷주가 그렇게 강세가 되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 부담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이제 다음 대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론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김은승 대표께서 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끌고 있는 이 AI 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뭐 대통령 이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크라우드웍스 뭐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라면서 상한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고요. 뭐 알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차기 이제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뭐 써니전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대권 관련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AI 소프트웨어 쪽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마냥 넉넉히 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딥시크 효과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사실은 안랩이에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강점은 굉장히 많은 인간의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악용이 됐을 때는 보통은 해킹,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관련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중국과의 어떤 외교를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저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로서 이제 상대 대척점에 있는 뭐 알랩과 같은 기업이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적자 상태가 꽤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AI 소프트웨어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상태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매도를 빨리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 딥시크에서 버전 2를 또 만들겠다라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보안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강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안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추가 힌트를 얻어봤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그래도 이쪽은 추가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종목, 바로 플리토 언급 주셨는데, 플리토 한번 볼까요?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번역 서비스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단위를 토큰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관공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언어 지원들을 굉장히 이제 시범 테스트를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스트소프트처럼 이제 굉장히 큰 규모가 컸던 회사가 이 AI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전념하는 회사들이었다면 거의 대부분이 재무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플리토가 작년 9월부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안정적 매출과 더불어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릴 수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리토가 또 이번에 CEO와 함께 또 합작을 해서 재밌는 걸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통번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찾는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법인을 또 이제 출두를 하게 되는데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 7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가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쇼어링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플리토에게도 한 번 정도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단 보수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가면서 흐름 잡아야 한다라는 점 AI 소프트웨어단에서 흐름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동시호가 구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5.58%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5.36% 하락하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 선물 매도 우위가 거세게 나타나는 속에서 연기금 쪽 그리고 일부 투신 쪽에서 매물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관세에 있어서 협상력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기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블랙 먼데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발 관세 충격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5.57% 정도 급락하면서 2,330선마저도 깨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급락하면서 650선 전후로 거래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달러원 환율도 33원 정도 올라가면서 1,467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속화, 현선물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내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만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하는 모습 1,000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은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오늘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들은 1,7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부터 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 드리워졌는데요. 머니맵 통해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맵 먼저 보시면 오늘 섹터별로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섹터부터 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5% 이상 밀렸고요. SK하이닉스 10%에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HPSP, DB하이텍,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모두 다 같이 크게 밀렸는데요.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전망 좀 암울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받아가면서 오늘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개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 가까이 밀렸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각각 5에서 7% 정도 급락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테슬라도 10%대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다 같이 쉬어갔는데요. LNF와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모두 다 크게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쪽도 관세 우려를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들 크게 밀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 밀렸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쉬어갔고 알테오젠도 7%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미용 기기 쪽이 좀 수출에 힘입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8% 가까이 내렸고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까지 모두 다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완성차부터 부품주 모두 다 같이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오늘 조선 관련주들 그래도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조선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시장 영향도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쉬어갔습니다. 게임 엔터 쪽도 모두 다 쉬어갔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력설비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0% 넘게 급락했고요. 우주, 항공, 방산주들도 대표주들 모두 다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3,2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거래량 상위 쪽도 그렇고 거래대금 상위 쪽도 정말 그 제한적인 자금들이 정치 인맥 관련주들, 정책주들 일부로 쏠렸다라는 부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오시면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권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 한화 오션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KB금융, 현대, 로템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드렸던 테마주들 위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난 종목들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또 투자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알테오젠이 2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한국 PIM이 13%대 급락 나왔고 한택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외에 지금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는 쪽들은 모두 정치 관련된 테마주다라는 부분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은 한 16개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일제히 한국 독자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어지러운데 지금 포트에서 미리 현금 확보를 안 했던 상황이면 대응에 대한 지금 갈증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는 내일장 또 열려지는 거 보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완전히 저자세로 나타나고 있는 쪽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줄지도 계속해서 간밤 뉴스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회를 찾는다면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좀 앞길이 깜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궁금해집니다. 공략 섹터, 빅픽처 그려볼 쪽은 IT 통신주로 챙겨와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떤 안정성이 좀 더 빛이 날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기 대선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거론하는 것이 인프라 확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이제 제조 업종에 대한 어떤 등락 편차는 이제 관세라는 영향으로 해서 위기가 왔습니다만은 이 관세에 대한 문제들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그만큼 평가가 상대적으로 절하가 되어 있던 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으로 떠올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 관련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도 가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좀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이 IT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 변동 장세 속에서 기회를 놓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회를 놓치고 싫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변동에 대비했을 때 내가 한 번 정도 주목해 볼 섹터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통신 쪽을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탄 키워드에 집중해 본다면 이쪽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생각해 주셨고 그러면 종목으로 좀 더 모아가 보겠습니다. 이 속에서 탑픽주를 뽑아 본다면 바로 공개해 볼게요. KINX입니다.
네, 사실 이제 KI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비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실제 보안 기업으로는 또 엑스게이트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T 기업의 이제 그룹을 대표를 하는 데이터 센터 산업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미국의 아마존으로부터 있던 플랫폼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좀 일시적으로 1분기 이후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KINX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형을 대상으로 해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선 이후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IT 산업 특히 이 중소기업단 중심에서의 매출을 강화할 수 있는 이 KINX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CDC,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틱톡을 미국이 이제 인수를 네.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 있는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현재 중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NX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콘텐츠 사업은 더 매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과천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매출이 그냥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실적주 역할을 꾸준하게 담당하고 있는 이 KNX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이 정도면은 시장 대비 크게 밀리지가 않았구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구간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 전략일까요? 네, 우선 이제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 현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 상세로 전환이 이제 끝날 경우, 특히 이제 정시 테마주 강세 시장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일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절 가격을 72,000원으로 잡으시고 오히려 목표 주가는 조금 손절가 대비했을 때 폭을 좀 낮은 85,000원으로 대응하셔서 당분간은 밴드 매매를 활용하자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내에서의 매매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선. 알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은 월요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바닥 예측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지난주 그 전주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떤 이제 변동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현금화를 시켜서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매를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것은 IT,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의 비중이 좀 과포지션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방산, 조선 쪽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낙폭이 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계좌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를 위한,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공매도 개시 이후에 공포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분할시켜서 이 기간에 한 달 내외 정도의 매매 정략으로 진행하셨다가 이후에 이제 소득이 나셨던 것을 다시 원 종목으로 복귀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